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롤리나라고 합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정부 초중 외국인 자격증을 받아서 2년 동안 전주대학교 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개인 유해 입학 신청해서 입학돼서 2015년 처음으로 대구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 영문학과 학생이라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는지 자주 물어봅니다. 물론 영문학을 공부하려면 미국, 영국, 호주까지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다른 언어를 배워보고 싶어서 한국어를 선택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칠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막내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 보게 되었고 한국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칠레에도 한국 어학당이 있어서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음악, 음식, 사람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칠레에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한국인 친구 만나 개인 유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개인 유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서 관심이 생겨서 입학 신청했습니다. 개인 유해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입학 과정에 도와주신 국제결혼 한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순위도 높고 교육이 잘 되고 있는 학교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중요시하는 학교가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유해 와서 후회 없이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칠레에 대한 잘 모르시죠? 칠레는 남미에 있습니다. 한국과 아주 다른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은 가을이면 칠레는 봄이고 지금 한국은 오후이면 칠레는 새벽입니다. 12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 자고 있어요. 칠레는 스페인 식민주의로 인해 로마 가톨릭교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가톨릭교 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칠레는 계중적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많은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강의식 수업보다는 대화식 토론과 의견 교환 수업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이며 보통 학생들이 4살부터 영어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영어를 위한 학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칠레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시험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좋아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력으로 공부할 때 영어로 읽어야 할 책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음에 대회 같은 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칠레 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와 사립대학교는 등록금이 비쌉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고품질 교육입니다. 공립학교는 등록금이 없지만 공립대학교는 등록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다르게 부모님은 별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장학금 받거나 대출을 받습니다. 보통 칠레에서는 한 학교에 조유지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공학도 많습니다. 조유지원은 의무가 아니지만 고유지원부터 의무입니다. 별을 보시면 학년과 나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는 어린 나이부터 성인 될 때까지 같은 반에 있다는 것에
사회적으로 아쉬운 점일 수도 있지만 학교와 다른 학교별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또는 자매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 학부는 4, 5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원은 2, 4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반드시 일반 대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찾아 일을 시작해도 되고 전문 대학교도 가는 경우 많습니다. 칠레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PSU는 한국에 쓰는 것과 같이 입학 시험입니다. PSU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 역사, 그리고 과학입니다. 둘째, NEM은 고등학교 4학년 전적으로 점수를 받습니다. 셋째, 랭킹은 학교의 모든 학생을 랭킹을 계산해서 점수를 받습니다. 고등학교 성적과 PSU 점수 여러 과목의 점수가 필요하지만 전공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전공은 국어 시험과 사회과학 역사 시험도 강정하고 다음에 과학 시험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보시면 저수 학생과 영희 학생 점수와 법 전공에 필요한 점수 퍼센트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퍼센트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중치에 따라서 저수 학생 입학 점수로 735 역춤되었습니다. 영희 학생이 입학 점수로 649.1 되었습니다. 별을 보시면 저수 학생이 모두 대학교에 입학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희 학생이 모두 대학교에 실패했습니다. 아쉽게도. 하지만 영희 학생이 실패해서 세상 망했다며 실망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요? 영희 학생에도 다양한 선택 가능합니다. 첫째, 반드시 법학과에 입학해야 된다면 내년 PSU 재시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점수로 입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일반 대학교 다른 학과에 입학 가능합니다. 똑같은 점수로. 다음에 셋째, 전문대학교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희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멋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국어교육 가중치에 따라서 영희 학생이 점수는 667.6 되었습니다. 별을 보시면 우리 영희 학생이 다행히 CDE 대학교에 입학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칠레 대학에서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칠레의 토론과 팀워크 평가는 교수님께서 보통 루브릭스 평가 기준 씁니다. 토론 평가 기준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제정한 후에 평가하십니다. 보통 기준은 의견 말하기, 경청하기, 정확한 내용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팀워크 경우에는 다양한 평가 기준 씁니다. 하지만 한 번의 평가 기준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교수님께서 멤버별로 평가하십니다. 둘째, 교수님께서 팀 평가를 하십니다. 셋째, 자기 평가는 멤버별로와 단체별로 자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 방법이 대학교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학교 이전부터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칠레에서는 시험 강조하지 않습니다.
실습은 롤플레이나 스터디 케이스를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교육학과에는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실습이 있었습니다. 학생별로 교과의 어떤 부분을 읽기, 듣기, 문법 등 준비해서 선생님 역할로 직접 가르쳤습니다. 발표를 한 후에 교수님께서 피드백받고 다른 학생과 의견이나 조언을 나눕니다. 인턴십 할 때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 수업에는 학생들과 교수님이 인턴십에서의 문제점이나 훈련한 교육 방법에 관해서 토론하면서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인턴십 직접 준비했던 스터디 케이스를 토론하면서 더 의미 있는 학습이었습니다. 또한 인턴십 실습에 관해서 일지를 쓰고 교수님 피드백 받거나 상의를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 실습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칠레의 졸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학교는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졸업을 위해서 모두 강의에 합격해야 됩니다. 불합격하면 강의 다시 들어야 됩니다. 또한 전공에 관련된 논문을 필수로 써야 됩니다. 전공에 따라서는 인턴십이 필수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영어교육 전공이라서 5학기부터 학교에 가서 실습을 했습니다. 5학기는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관찰하기만 했습니다. 7, 8학기는 수업을 관찰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90학기에는 수업을 혼자 맡아서 하고 대학교 교수님 오셔서 저의 수업을 보고 평가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관찰만 했고 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기 위해서 수업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제가 어떤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수업을 많이 그렇게 스스로 맡아서 해보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인턴십 하면은 실제로 공부했던 과목을 실습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부족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턴십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 전공뿐만 아니라 모두 전공 필수로 인턴십을 합니다. 이제 칠레와 한국의 대학교 제도 비교하려고 기준 정했습니다. 강의 시간은 칠레는 80분 동안 하고 일주일 2번 하는데 한국은 90분 동안 하고 일주일 2번 합니다. 그리고 칠레 수업 중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칠레는 커리큘럼이 있기에 수업 신청할 수 없지만 한국은 커리큘럼 없기 때문에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의나 이론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지만 칠레에서는 이론과 실습 그리고 등록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칠레에서도 중간 기말고사 있지만 시험, 과제,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턴십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고 필수도 아닙니다. 칠레에서는 인턴십 하지 않으면 졸업 못합니다. 말씀드린 듯이 우리 사회가 계층적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소통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교수님들이 적용한다고 해서 무서울 정도로 학생들이 의견 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성적 높이기 위해서 재수 강하는 반면 칠레에서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국에서나 칠레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레에서는 한국처럼 강의 신청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교육 전공인데 문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강의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필수로 인턴십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고 그런 자기 어떤 아직 부족한 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외국인이란 여기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누구보다도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필요한 것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선배랑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 선배라면 더 효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과마다 한국인 학생과 스터디 그룹 시키면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한국어 잘 모르고 책, 수업 등 많이 어려운데 제가 어디서 집중해야 할지 모르고 그 학과 학생들이랑 그렇게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을 온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한국인 학생 유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어디서나 가장 필요한 것이 언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물론 한국어를 실력 좋아야 그렇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실력이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팁을 주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어 매일 조금이라도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나 자주 쓰는 표현 하면 한국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재미없게 연습하고 싶지 않으면 한국인 친구 사귀고 자주 만나보세요.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역사나 현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드라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드라마는 다 사랑이가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장르를 찾아서 드라마 즐기세요. 그렇게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연습도 자유스럽게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나 마음껏 물어봅니다.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 생기기 위해서 언어 교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아직 한국 유학 생활에 서툰 점이 많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